제가 네 번째 주제로 준비한 것이 윤석열 얘기인데요. 오늘 이 윤석열과 관련된 얘기 네. 이경 대변인과 함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네. 그러니까 짧게 세 가지예요. 짧게 세 가지인데 네. 앞에서 그냥 윤석열 출석한 거에서 쭉 길게 두 번째로 하셔가지고 할 얘기 그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 전 그 뒤에 음. 묵비권 행사한 윤석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원래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게 이제 첫 반려견? 번째죠. 네. 첫 번째죠. 근데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돼서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해는 안 가요. 이제야 밝혀진 거죠. 이제야. 저도 이 기사 보고 국감 기간이잖아요. 네. 그때 와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외교부는 그러면 이런 일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물론 외교부가 나와서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외교부가 뭐라고 해명하는지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1시에 딱 끝내볼까요? 네.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23년도 프랑스 순방을 갈 때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반려견 호텔 스위트룸에 묵게 해주세요. 우리 개는 특별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만 묶어서는 안 돼요. 반려견을 담당할 대사 직원을 딱 지정을 또 합니다. 네. 대사. 네. 그리고 우리 개는 아무 차나 탈 수가 없어요. 우리 반려견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견 전용 차량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프랑스에.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죠. 반려견 전용 차량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진상인데요? 개진상이죠. 이것이야말로 개진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왜 이렇게 부었나요? 아무튼 이것이야말로 개진상인데 이것이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밝혀진 겁니다. 한마디로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고 이들의 소중한 강아지들이 퍼스트 독이네요. 퍼스트 독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들어서 그동안 반려견을 얼마나 이렇게 애지중지했었을까까지도 생각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외교부에서 의전을 그대로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그러니까 주 프랑스 대사관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외교부 안 거치고. 네, 외교부에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이런 절차를 했었을까? 이런 요구를 했었을까? 안 했겠죠. 아무래도 못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프랑스 대사관이었다고 그걸 해요? 프랑스 대사관이 그걸 해요? 나 그것도 웃긴다. 직접. 와.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직접 얘기를 했다. 외교부 안 통하고 바로 네. 프랑스 대사관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요구를 한 거죠. 나의 강아지는 소중하니까 차도 특별히 별도로 해주시고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딱 지정한 대사 직원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해주세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반려견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요. 국경을 넘을 때 네.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따로 받아야 되고요. 네. 근데 저렇게 데리고 가면은 그래서 공군 1호기에 싣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검역 같은 거는 받았나? 그거 국감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거 상대국에 대한 엄청난 결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결례고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국가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위상이 걸린 외교입니다. 그렇죠. 외교. 그러니까 정상 외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여행 정도? 외교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내 반려견 데리고 여행 가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씨 이제 지난해 덴마크 방문 때도 네. 그때 여사 전용 접견실 이걸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여사. 우린 그 V0만을 위한 접견실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나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지금 국가 위상이라든지 국민의 삶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미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려고 간 게 나 아니라 르르랄라 여행 가고. 누리려고 갔다. 여행 내가 가는 대통령 거죠. 됐으면 이런 거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일?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정말 참담합니다. 야, 뭐 네. 이런 식이었네요. 이게 이번에 이제 시작된 건데요. 하나하나씩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국감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야.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웃겼어요. 이거를 너무 진짜. 웃겼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진짜 네.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기가 네. 찰 노릇이에요. 이게 박근혜 변기 때 같다는 얘기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뭐 얼마 전에 그 얘기 아니, 나왔죠. 근데 박근혜는- 매트리스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요.
매트리스. 특별한 매트리스. 아, 나 참. 특별한 매트리스. 아니 그래서 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순방이 아니라 펫빵이었다. 펫빵. 아, 정말 놀러 갔네요. 그러니까 국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견익이 더 우선이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SNS 페이스북에다 뭐 그런 걸 올리기는 했습니다. 아니 이 미국은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기다, 우습다. 얘네들이 정말 대통령 놀이를 했구나, 장난을 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니 내가 저도 이렇게 집에 강아지 키우고요. 강아지 되게 이뻐해요. 그래서 솔직히 길 가다가 강아지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냥 괜히 아는 척해요. 근데 그렇게 그 새침대기라는 강아지들이 저만 보면 더 좋대. 제가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이거 너무하잖아. 그렇지만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거. 아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녁에 방송할 때 말고 녹화 방송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 때 네. 녹화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녹화 방송을 제가 오전에 꼭 요청을 했어요. 그 이후에 뭐 다른 것 다른 거 때문에.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장윤진 기자님하고 점심 녹방을 끝나고 점심을 좀 먹으러 갔었는데 되게 새침한 강아지였어요. 근데 진짜 나오니까 장 기자님 쪽으로 그 강아지가 엉덩이를 자꾸 네. 들이미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져보려고 하니까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저기 되게 큰 강아지였어요. 네. 근데 이제 큰 강아지인데 그 개월수는 얼마 안 된 그런 강아지였고 네. 그 강아지 견주들 그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되게 이게 되게 까칠하는데 네. 어이없어 했던 것을 제가 목격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내가 진짜 그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또 얘기가 다른데 저도 참 예뻐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거 진짜 애견인들 참네. 네. 참 더 말하기 어렵네요. 아니 그 강아지 전용 유모차는 있어도 전용 차까지는 참 그러니까 아이고야 반려견 전용 차량까지 해달라. 이거 너무했다. 우리 생각해도. 개팔자가 상팔자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강아지 키우는 네. 분들한테 제 욕먹을까는. 욕먹는데. 저도 근데 평소에 저도 강아지를 키우긴 했습니다. 물론 마당에다 키우긴 했죠. 네. 네. 뭐 강아지 큰 강아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돗개. 그죠? 진돗개 아니고요. 우리 진돌이 주인을 물어요. 밥을 주를 때 봅니다. 뭔가 교육이 잘못됐어요. 네. 자, 그리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이거에 지금 내란 특검 조사에 내가 스스로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왜 출석했는가는 정말 길게 설명을 자세하게 이해가 쏙 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시간상으로 제가 한번 쭉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7시 30분에 나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전부터 이제 안 간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공식적인 문서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 구치소에서 그냥 조사받으면 안 되냐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안 나간다 그랬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하면 안 되냐. 조사를 받더라도 네. 난 구치소에서 받을래. 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인 문서로는 하지 않았으나 계속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 7시 30분 갑자기 체포영장이 집행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행한다. 네. 안 나온다니까 쳐들어간다. 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그랬더니 이랬더니 출석하겠다. 나갈게. 7시 반에 그럼 나 출석할게. 쳐들어오지만 내 나갈게. 그럼요.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시 40분 정도에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와야 되잖아요. 조사 시작을 아직 안 합니다. 10시 한 14분 정도에 변호사들이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조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10시 14분에 조사가 시작이 돼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우리 쉬고 좀 합시다. 너무 피곤하네요. 쉬고 좀 합시다. 근데 보통 11시 반 정도 점심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때부터 1시 반까지 점심을 가집니다. 시간을 끌려고 네. 이렇게 꼼수를 부렸네. 네. 그래서 1시 한 30분부터 다시 재조사가 시작이 돼서 오후 6시 15분, 오후 6시 50분 정도에 종료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럼 직접 출석을 할게. 아까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왜 내가 지금 출석하겠냐. 어. 아니 구치소 거기에 너무
피곤하잖아. 누가?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직원들이 네. 구치소 직원들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그래 내가 직접 갈게. 그래서 변호사들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뭐 옷도 갈아입지 않고 막 급하게 구치소 직원들을 위해서 세수도 안 했다면서. 세수도 하지 않고 뭐 뭔가 그 급하게 막 나갔다라고 음. 했잖아요. 그럼 나갔으면 몇 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나왔어 그러니까? 8시간 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저도 이 얘기 듣고 되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뭐 한다고 그런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나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결국에는.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아주 언론에서는 좋게 풀이를 하고 있지만 그냥 갑자기 나가서 나가겠다. 구치소 직원들을 위해서 피곤하니까 내가 나가겠다 해놓고서 좀 있다가 쉬고 밥 먹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개진상이라 그러죠. 참 앞에도 개진상, 뒤에도 개진상. 정말 그러니까요. 아니 8시간 반 내내 조사 거부했다라고 해서 뭐 8시간 반 동안 계속 치열하게 조사를 한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진짜 조사한 것은 점심시간 이후부터 오후 6시 50분 종료했으니까 그 전에 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료하는 뭐 그 확인하는 과정도 네.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앉아 있다 온 건 아닌가.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안 와서 한참 시간을 끌고 변호사들이 오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겨우 소설을 봤더니 갑자기 피곤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밥 먹는 시간까지 1시 반까지 하잖아요. 2시간을 밥을 먹었네요. 지금 이게 언론을 확인해 보면은 10시 14분 정도에 내가 우리 좀 1시간 만에 좀 쉬고 합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까지 그 내에 잠깐이라도 뭐가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시간? 아니죠. 아니, 10시 그렇죠. 10시 14분 정도 조사가 시작을 했고 1시간 정도에 피곤해. 11시 우리 11분 정도에 그만하자. 쉬고 합시다. 그래놓고 1시 반 넘어서까지 그럼 2시간 반 정도 놀았네. 그럼요. 네. 아주 이분이 평소 그렇게 하셨어요. 그 평소 근무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출근도 나 오늘 출근 안 하는 거 들킬까 봐 다른 차를 출근을 밥 먹으러 간다니까. 다른 차량 보내 식당을 밥 먹으러 아니 갔다니까. 그냥 의전 차량 다른 차량을 보냈죠. 대통령 네. 차량 다른 걸로 보냈잖아요. 빈 대통령 차량만. 할 때 말고요. 검사할 때도 식당으로 바로 출근한 거야. 아하. 그래서 밥을 먹어요. 네. 아무튼 그랬다. 네, 뭐 제가 이제 그분이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밥 먹으러 다니는 거 많이 봤거든요. 아침에. 예. 아침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점심 무렵에 출근해요. 예. 참 그런데 어쨌거나 왔으면 말이나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교도관들에게 그러니까 변호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 출석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찌질했습니다. 아이고 참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환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24년도 12월에 계엄을 했고 그런데 지금 한국군 소속의 무인기를 2024년도 10월과 11월에 수차례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평양 상공에 침투해서 전단을 살포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요 지점을 비행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요 지점이 외무성 청사상공 그리고 국방성 청사상공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지하철도 그러니까 승리역사상공. 네. 또 네. 그리고 주석궁 주변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외무성 청사상공과 국방성 청사상공을 말씀드렸던 것은 고의로 외교와 군사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 일부러 자극적으로 돈 것이다라고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외환죄에서 이거 조사 한번 이제 시작하자라는 단계예요. 그런데 8시간 반 동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은 아마 윤석열한테 크게 불리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기는 해요. 네, 참.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 12월 달에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듣겠다. 할 말이 없겠죠. 그렇죠.
참 근데 아유 정말 아우 참 아니 이렇게 찌질한 인간들이 아니 순방 말고 그냥 여행이나 다닌다는 이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 하지 말고 그냥 저 순방이 저 놀러나 다니지. 아유 안 되죠. 그렇게 다니면 자기네 돈 쓰잖아요. 지들 돈 쓰니까 너무나도 싫었던 거죠. 참. 네,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순서 얘기해 보죠.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뭔가 윤정부 경고무시 네. 재난 초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국감장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인데 짧게 좀 정리를 네.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국정자원에서 국정자원 전산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났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체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복구하는데 2주 이상 걸리고 아직도 복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국가 정책 운영을 못한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언론에서 비슷하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못된 것들 아니야. 네. 보면 되게 열받는데 아니 윤석열은 지 잡혀가기 전까지 계속 전 정부 타령했어요. 계속 야당 타령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온 지 이제 100일 남짓 됐는데 뭐 네. 모든 게 다 이재명 탓이야? 그런데 여기서 재해복구 체계를 위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완전히 영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거였었잖아요. 유리통 네. 배터리. 이 부분에서도 이미 그 전에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네모박스 있던 것 중에 첫 번째 먼저 뒤에 거 말고요. 네. 앞에 거 먼저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 거 첫 번째 재해복구 예산이 자체가 25년도에 빵원이 설정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22년도에 카카오 데이터 화재가 발생을 했고 네. 23년도 행정 정산망 먹통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재해복구 체계 시스템을 정말로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의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투자하는 재구축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산 수립 방안 정책을 만듭니다. 뭐 이상하죠? 무슨 소리야 이거? 이상하죠? 아니 그러니까 재난 복구 체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금지하는 예산 수립 기준을 만듭니다. 금지. 아니 재복구에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을 왜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입에 이제 붙지 않았던 것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입에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이거를 금지하는 예산 수립 기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4년도, 22년도, 23, 24, 25년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은 빵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놀라잖아요. 이해가 안 가네. 빼돌리고. 빼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렇게 되면은 비자금 만들고. 요 예산을 주로 이제 뭐 신규 투자 예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권 사업에 개입되게 만드는데 네, 이권에 개입해서 맞습니다. 돈을 빼먹는다. 이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맞습니다. 더 뒤져봐야겠네 이것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정말 답답한 건 이거를 시킨다고 한 공무원들이 더 나빠. 이거는 공무원들 아니 보통의 사람이 평균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이 시키고요. 행안부 장관이 막 지시하는데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지금 그런 건 있어요. 그쪽 당이 그 정권을 시킨다고 다 해? 잡으면 시킨다고 다 하고 민주당 측에서 정권을 잡으면 왜 반박으로 툭하면 객이잖아요.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거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진짜 이거는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싸다구를 날려야 돼. 싸다구를 네. 날려야 돼. 개기는 놈들 싸다구를 날려야 돼. 안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네.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생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개기는 애들 나와. 존경하는 애들이 많지만 꼭 한두 명이 개겨요. 네. 근데 툭하면 애들 때리는 선생님들 있죠? 네. 그런 애들은 아무도 안 개겨요. 네. 딱 이런 이 공무원들이 딱 그런 꼬라지다. 지금 제가 정책 얘기라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왜냐하면 네. 그쪽에서 억지를 부리면서 우리가 팩트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돼.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만 조금 그 옆에 거 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경고가 있었어요. 제2복구 시스템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니까. 경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감사원의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51개, 51개 기관이 업무 시스템이 14,000개가 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재복구 그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이 무려 여기 보시죠. 92.6%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이게 다 행정 정보잖아요. 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예요. 날아가면 안 되는 정보들이란 그럼요. 말이에요. 근데 복구 체계가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전 놀라워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 하는 이거 92%가 넘습니다. 이거는 기본이잖아. 이거 거창하게 무슨 뭐 정보 체계론 이런 얘기를 들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백업을 만들어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도에 네. 재복구 시스템 구축하지 말라는 예산 수립 야.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 아니 옛날에 행안부에서 부처별로 이렇게 예산 수립 기준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옛날에 수기로 장부를 쓸 때도요. 네. 항상 장부가 일부가 훼손될 걸 대비해 가지고 이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시스템을 만들어 이게 이제 일종의 복식부기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손으로 쓰는 장부로 쓸 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두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짓을 맞습니다. 했다고. 근데 이런 황당한 짓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야, 좀 무서웠나 놀랍네요. 봐요. 검사들이 막 그 아이씨. 압수수색 할까봐 무서웠나 보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양심이 없는 공무원들이에요. 이런 공무원들은 공무원 할 자격이 없어요. 정말 저는 공무원도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지하게 그런 것을 시켰던 윤석열 정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정말 사악했던 사람들이라고 더 사악하네요. 한 번 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네. 그 두 번째로 한번 빨리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노후 배터리에서 화제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2024년도에 이거 10년 이상 된 노후 배터리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작년 이제 뭐 작년 6월달에 이미 공고 사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네. 권고를 받았으나 교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불날 위험성이 크다는 게 자꾸 제기가 됐고 특히 이제 오래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절연막이 잘 사라진대요. 그래서 네. 불난다. 이거 빨리 대비책을 세워라. 이게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네. 나온 얘기인데 네. 근데 이 예산을 없앴다? 네. 야, 이걸 방치했다? 그리고 노후 배터리에 대해서 이거는 노후 배터리 예산을 없앴다는 보도는 아직은 없었고요. 네. 이거를 그 교체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 관리하는 점검 업체가 이거 교체해야 된다. 당연히. 계속해서 권고를 했으나 바꾸지 않았다. 근데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보도뿐만 아니고 다른 언론 보도, TV조선, 조선일보도 약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노후 배터리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고 권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뒤늦게 이제서야 뭐 그 땜빵을 한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안 나옵니까? 아까 그 노란 거 맞습니다. 예. 네, 이겁니다. 뒤늦은 땜빵 처방 나선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저지른 거 네. 지금 수습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수습을 하는 거니까 윤석열 누구 말 맞다나 좀 격한 말로 윤석열이 싼 똥 이제 치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걸 뒤늦은 땜질 처방 나선 정부 이렇게 쓰는데 지금 도른 거예요. 이거 저거. 기자 새끼가 미친 새끼네 아니,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미쳤다 돌았다라는 표현까지는 방송에서 하지 않는데 저는 이거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도른 척을 하는 거다라고 이게 생각해요. 서울신문 기사라고 아니, 하겠죠. 서울신문뿐만 아니고요. TV 조선일보도 비슷하게 다 나왔어요. 이거 지금 노후 배터리로 치신다면은 지금 그 화재의 원인이 노후 배터리잖아요. 리튬 배터리. 근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데 안 했고 이제서야 뒤늦게 땜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봐보세요. 권고 없다던 정부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라는 거거든요. 권고 없다던 정부? 이거는 솔직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하루 만에 번복했다는 건 말도 되지가 그러니까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루 만에 번복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상한 거 끌고 와가지고 이거는 기자가 처음부터 이상하게 베베 꼬아서 쓰려고 작정을 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국정자원에다가 물어보고 야 사람은 그대로야.
근데 정부가 바뀌었어.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건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갖다 것으로 붙이는 거죠,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 정말 졸렬하다, 졸렬해. 네, 근데 저도 이걸 하면서 이상하네. 마치 지금 현 정부가 이걸 알았는데 이랬나? 라는 생각이 저도 오해할 정도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6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엄이 우리가 12월이었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항상 이 배터리까지 신경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었어요. 내란 진압하고 있는 판에.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이거 좀 더럽지만 싼똥이요. 네. 제가 또 하게 만드시네요.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거를 책임을 마치 이렇게 더럽게 전가하고 있다. 이 서울신문이 좀 문제가 있어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갑자기 지금 건설업체에 팔렸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기사하고 뭐고 간에 참 보면 그 노가다 10장 같은 기사만 써요. 그러니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노가다 10장 같은 짓 좀 하지 말라고. 기자가 네. 됐으면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살자고. 사람이 좀 아니 어떻게 회사가 노가다 10장이니까 뭐 노가다 때려잡던 버릇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자 좀 됐으면 좀 품격 있게 살라고 제가 좀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 이제 두 가지 딱 간단하게 남았어요. 이중화 시스템 미구축됐다라는 건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스템 이중화에 대한 예산을 61%를 삭감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화제가 네. 일어났어요. 그 데이터 백업을 전혀 못합니다. 네. 이중화 구축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백업을 아예 못합니다. 그러면은 복구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계속 국가배상 운운까지 합니다. 국가배상까지도 운운해요. 지들이 한 짓이잖아. 아무래도 국힘당 지들이 사과를 하고 당연합니다. 돼가야 되죠. 네,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될 상황에서 뻔뻔스럽다고요. 이게 좀 저희에서 민주당에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 게 네. 국힘당 니들은 사과를 해야 된다. 니들은 자격 없다라고 해야 돼요. 당장 누구부터 해야 되냐? 장동혁이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추경호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추경호 네가 말이야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럴 때 또 민주당이 너무 또 보면 너무 얌전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3년인가요? 한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가행정정상망. 설마 네. 라우터 하나 잘못 교체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 며칠 동안 우리 다들 전산망이 마비가 돼가지고 우리 그때 서류를 못 댔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일을 겪고서도 이렇게 이중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거 누구 말 맞다나? 근데 정도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소 잃든가 말든가. 외양간 고치지도 않고 그나마 몇 마리 있던 소조차도 몇 마리 다 빼서 없앴다는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양간을 때려 부셨네요, 그냥. 안 고친 네. 정도가 아니라. 화재 안전조사 마지막입니다. 화재 안전조사가 제외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윤석열 정부에서 화재 안전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뭐라고 했냐? 보안 이유로 화재 안전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요? 네. 되게 어이가 없죠. 보안을 이유로 아유, 네. 저 웃기는 놈들이네. 그러니까 국정자원본부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저 웃기는 놈들이네. 보안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봐보세요. 화재 안전정보 조사 거부했었죠. 네. 그리고 리튬 배터리 바꾸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바꾸지 않았죠. 노후 배터리 이거 1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하고 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는 공고가 있었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중화 시스템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놓고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디까지 의심이 되느냐면 이번에 이게 배터리 교체하다가 사고 났잖아요. 불 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배터리 이동하고 교체하고 하는 와중에 사고 나는 거잖아요. 교체한 담당자가 정상인가도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언론에 속은 겁니다.
이게 그 지금 네. 국감에서 국정감에서 직접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언론 보도에서 배터리가 당시 작업에 교체하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버 등 시스템 이격을 위해서 지하로 이동 작업 중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언론에 지금 속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동이죠, 이동 중. 네, 배터리 네, 이동인데 근데 배터리를 그 시간에 왜 이동을 해?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말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감에서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한 거니까. 배터리를요 빼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새로 사서 갖다 놔요. 그리고 이쪽 버튼을 내리고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는 배터리 옮겨가는 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화학 물질이잖아요. 옮기는 와중에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가요. 그거 큰일 나요. 새 배터리를 밑에 사서 시스템 밑에 새로 하나 구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는 버려요. 폐기하는 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불 안 났을 거고 이번에 노후 배터리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의심스럽다니까.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이라든지 뭐 보수 일부 언론, 경제지를 포함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조목조목 지루할 수 있겠지만 한번 짚어봤습니다. 참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이 참 좀 그렇네요. 네. 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리고요, 네. 제가 오늘 그 출연하는 거는 지난주에 제가 2번을 빠졌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 아닌가요? 한 번입니다. 저 한 번입니다. 2번이 아니죠. 화요일 날하고 네? 화요일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나왔나요? 왜 그러십니까, 진짜로. 죄송합니다. 너무하십니다. 화요일 날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나오지 않았나요? 아무튼 저는 일주일에 2번 출연인데 네. 지난주에 한 번 금요일 날 하고 그래서 그랬잖아. 금요일 날 나오냐? 그래서 금요일 날 안 나온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화요일 날 안 오셨어요. 아니에요. 다음 날에 왔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네,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일주일 내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닌가? 이상하네. 자, 내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기. 아닌가요? 이상하네. 자. 제가 2번을 빠졌나요? 땀 흘리고 계신 장 기자님, 이경님 짱 출석 체크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이경님 귀여우심이라고 하셨어요. 네. 왜냐면 전 이게 여러분들 뵙고 이거 그렇게 방송 같이 함께 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즐거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2번을 빠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빠직거렸어요. 빠직하셨구나. 예. 지금 확인하시는 겁니까 혹시? 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 어머, 이분 진짜 장효진 기자님. 어머, 참나. 제가 이제 언론 후배로서 되게 존경했는데요. 거두겠습니다, 그 존경을. 피곤하네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네. 네. 자, 네. 자, 이경 대변인 지금 보내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번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금년에 뵙겠습니다. 네, 빠지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못해. 네. 네, 다음 어떻게 마무리 지금 나가요? 지을게요. 네.